네, 사회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KBS 얘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세월호 다큐가 방영이 지금 연기되고 있다고요. 예, 그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예.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 방영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4월 18일 날 그러니까 4.16 총선은 4월 10일이고. 예.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는 4월 16일이고.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방영하는 거니까. 예. 총선에 영향을 안 줄 원래 텐데. 예정이요? 예, 예.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 KBS 제작 일본부장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총선 전후 1, 2개월 안에는 다 총선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예. 아, 저는 착각했던 게 총선 전에 잡혀있던 게 총선 이후에 방영이 밀렸. 원래 4월 18일 날로 잡혀 있었던 건데도 이걸 가지고 총선 앞뒤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6월 달에나 방영하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도 된 거죠. 아, 6월엔 괜찮나요, 그럼?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4월 18일 날 나갔는데 그 전부터 이제 예고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참 그건 너무 군색하죠. 아니요, 그렇고 이게 어떤 참사에 대한 기록 같은데 네. 뭐 내용을 물론 봐야겠지만 예. 참사에 대한 기록과 반성,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다큐라면 제가 이거 저 약간 들었는데 이제 생존자들을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는 거고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인터뷰가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재난 참사나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이게 사실 평생 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가기 위한 어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10년 전에 이제 그랬었거든요. KBS에서 당시 이제 보도본부장이 그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이제 사망자가 많아서 그렇지 그 교통사고 1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 뭐 이런 일을 해갖고 당시 유가족들이 흥분하고 뭐 분노하고 해서 이제 항의 방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KBS 사장이 사과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방송의 그런 편성이라든지 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인 느낌이 작용되는 거 아닌가? 정치적 잣대를 이렇게 들이밀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데 네. 이런 식이라면 뭐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나 뭐 뭐든 하면 안 돼. 총선 앞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언론 단체들도 이미 이제 항의 기자회견도 하고 내일은 이제 시민 단체들이 KBS 앞에 가서 촛불을 들고 이제 항의하고 뭐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입장은 변화 조짐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재활 요양병원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금천 수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임금 체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신입보다 근속 연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도리어 적은 경우도 있고 임금 체계가 굉장히 이상하다 보니까 노동청에서도 뭐 진호위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걸 좀 합리적인 그런 임금 체계를 좀 세워라라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그 요양병원에 계신 이제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일했던 뭐 더 일을 했던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시간 노동에다가 이제 강도 높은 노동에다가 임금 체계가 이렇게 되니까 퇴사율이 무려 100%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1년에 다 나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노조 지부장이 삭발도 하고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노조를 제끼려고 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렇다면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투쟁 이어가고 있는 임미선 금천수 요양병원 지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단식은 중단하셨고요. 며칠째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이제 2월 6일부터 15일 정도 단식을 했습니다. 예, 몸 상태 어떠십니까? 몸에 좀 지금 노쇠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고요. 예. 몸에 좀 기력이 없는 거 외에는 네. 예. 해당 병원에 얼마나 근무하셨고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2012년 병원 개원을 할 때부터 오픈 멤버로 있었고요. 예. 12년째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제가 재활치료부에서 작업치료사를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간 이제 환자분들 1대1로 치료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금 체계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농성 시작하셨는데요. 이 아까 잠깐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식의 어떤 기형적인 임금 체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근데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려면 지금 어쨌든 상황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데 재직 직원을 안 올려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뭐를 안 올려주는 거요? 재직 직원들의 임금을 신규직원 올려주는 만큼 같이 올려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예. 신규 직원들은 어쨌든 입사를 시켜야 되니까 그 현 시세에 맞게 하는 거고 재직 직원들은 그냥 임금을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계속 임금 동결이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더 나게 되는 건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계신 그 병원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중소요양병원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소요양병이 물론 임금이 좀 낮기는 하고 대부분 연봉제이긴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합리성은 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금천수요양병원은 어쨌든 합리성이 전혀 없이 이제 병원장 입맛대로 지금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협상이 조금도 진전이 안 된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근속수당, 명절수당, 10대비 빼고는 이제 요구안 다 철회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마저도 어쨌든 저희는 다 수정할 수 있다. 예. 인상안만 갖고 와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병원은 어쨌든 임금 동결에 동의 주지 않으면 임금 삭감, 구조조정, 폐업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서 임금 동결 외에는 전혀 진전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가지고 협상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병원 측 해명은 뭔가요? 병원 측은 이제 계속해서 그냥 완성적인 재정 적자다. 경영난이다. 이 주장만 지금 계속 되풀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지경이면 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병원의 만성적자라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어쨌든 거의 190병상, 210병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진노위 지방노동위원회에 갔을 때도 이 부분도 계속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 진노위에서도 지금 저희가 2월 5일날 2차 조정회의 마지막 조정회의 때 진노위에서도 어쨌든 이 관련해가지고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근속연수, 경력, 생산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차별 없게 임금 체계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사측은 이제 이마저도 지금 거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명절수당 5만 원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일단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사측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협상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은. 네, 협상에는 지금 진전안을 지금 계속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다음 달이 1년이 되는 그 날이에요. 그 대표노조가 된 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권을 잃게 됩니다. 법상으로는. 예. 그래서 아마 병원은 그 뒤에 창구 단위를 다시 열어서 저희 복수노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저희 교섭권을 좀 잃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좀 아닌가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응 전략은 뭐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오늘로써 이제 단식하고 농성만 해제한 것이고, 예. 저희가 현장에 복귀해가지고 피켓팅이나 뭐 선전물 배포, 집회 등 원래 하던 그 노동조합 활동들을 계속 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나가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 이런 식으로 좀 기형적 구조라면 직원 퇴사하시고 아까 직원 퇴사율이 아까 이사장님 100%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인력 감소되면 노동 강도 심화 이게 악순환 반복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임금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예. 어쨌든 간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50명 가량인데 작년 퇴사자만 68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회사도 인정하다시피 작년에 이제 92명 정도가 1월달에 정원이었는데 12월달 1년간 해보니까 88명이 퇴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호부, 영양부 지금 이 두 파트 같은 경우는
일을 한 16시간,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을 해야지만 지금 부서가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예. 치료부 같은 경우는 이제 8시간 내에 그 환자분들의 그 치료를 다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예, 그렇겠죠.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일정 기간 내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발병일 기준으로 이제 치료가 나오거든요. 예. 하루에 뭐 30분짜리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히려 그 치료를 다 못 받게 되는 피해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더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관리자 라인인 치료사들은 지금 비급여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그 100만 원, 300만 원가량 급여 외에 따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업무를 몰아주는 거죠. 예. 근데 보통은 급여 치료를 다 해주고 비급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비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환자분들에게 원래 보장해야 될 급여 치료를 지금 뒷전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비급여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 비용 부담은 전부 환자들한테 가게 되는 상황이군요.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급여 치료가 못 예.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예, 끝으로 정부한테 어떤 뭐 요구 사항이나 바라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신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중소요양병원들이 보통 민간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민간 병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환자분들이나 직원들 인건비나 아니면 환자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저희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재하기 때문에 병원장이 얼마든지 어쨌든 착취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금 다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인증제라는 거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인증제 때만 잘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냥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까지는 지금 파고들지 못하는 걸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미선 보건의료노조 금천수 요양병원 지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사님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좀 노조원들을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원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죠. 이제 복수노조이니까 이제 복수노조의 다른 노조는 좀 병원에서 좀 컨트롤하기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민주노총 쪽에 여기 교섭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는 이쪽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쓰는 건데 예. 이게 이제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더니 비급여 진료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어도 이제 여기에 이제 비급여 치료를 하는 게 한번 비급여 진료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한 건당 8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 그 중에 30%를 그 치료사가 가져가는 식이죠. 당연히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급여 치료를 소홀히 하고 비급여 치료를 하면서 그쪽에 병원은 이익도 남기고 또 병원 쪽에 그 인력 관리를 말 잘 듣는 쪽에 이제 이렇게 몰아주는 식으로 인력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노무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워낙 동결돼 있다 보니까 비급여 치료를 유도를 잘하는 분들을 또 그쪽으로 그러겠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군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다시 환자들한테 전가되고 병원은 돈 벌고 그렇죠. 또 그냥 그걸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들도 제대로 이제 급여 치료를 못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그 기피하거나 거기 입원했다가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생기고 이제 그런가 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 병원에서도 이게 손해가 아닐까요? 병원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수한 인력들일수록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퇴사자가 빨리빨리 나가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직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경력직 노동자들은 여기 있으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만큼 그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면 병원도 장기적으로 손해일 텐데 이런 방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 감독의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게 노동부가 이거 특별 근로 감독 같은 거 들어가서 그걸 하나하나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지도로까지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부당 노동 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저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쪽을 믿을 수 없는 게 예.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여태까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에는 사소한 거라도 이제 문제 삼아서 뭐 위법 조치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용자 측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단 말입니다. 예. 이 사용자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정부 쪽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하자 보면 표준 임금 체계, 예. 뭐 임금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예. 동일 노동을 하는 같은 노동을 하는 데는 좀 임금 수준이 좀 비슷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뭐 근속연수나 이런 경력 등을 좀 고려해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려고 이제 권장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놔줘갖고 수용될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권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그래야 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노동자들이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기의 그 노동에 대해서 좀 긍지도 갖고 이렇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대신 자꾸 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다시 금천수 요양병원 예. 좀 잘 앞뒤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장기간 문제점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다고 노조에선 주장을 하시는데 예. 이 지경이 이르도록 고용노동부가 알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고용노동부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예. 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렇죠? 이거를 그런 권장도 하고 권유도 하고 예.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오늘 좀 시간이 했으면 다 돼서 좋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